듣고 계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시끄럽고 막 활기가 넘치고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선생님, 저건 왜 저래요? 이건 왜 이래요? 하면서 번쩍번쩍 손을 듭니다. 그쵸. 엄청 활발하죠. 네, 근데 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떠올려 볼까요?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니까요. 완벽한 침묵. 오직 그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질문은 아예 사라지고 오로지 주입되는 정보만 존재하죠. 네, 맞아요. 도대체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아이들의 내면에 원래 존재하던 그 타고난 철학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고 뼈아픈 대조네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는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문서, 질문 8 괄호치고 인간은 타고난 철학자인가, 이 문서의 발췌본입니다. 네, 사실 교육정책 문서가 철학이라는 이 묵직한 단어로 화두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무언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거든요. 맞습니다. 배움을 즐기고 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핵심을 찌르는 통찰을 원하는 바로 당신.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자료 탐구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입시 위주의 단순 암기 교육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AI 시대죠. 그렇죠. AI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막 순식간에 조합해서 완벽한 정답을 뱉어내는 시대잖아요. 이런 기계 문명 속에서 우리가 기계의 어떤 하위 부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 불확실한 세상을 헤쳐나갈 진짜 인간다움, 그리고 삶의 힘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네. 오늘 이 자료가 바로 그 전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서두를 보면 아르멘 아바네시안이라는 학자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오늘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인간은 타고난 철학자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철학자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무슨 소크라테스나 칸트의 그 난해한 형이상학 텍스트를 달달 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의 이치를 따져 묻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이해해서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는 특성, 즉 굳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의 본능을 뜻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인간이 본래 그렇게 호기심 많고 막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존재라면 학교는 당연히 그 본성을 마음껏 폭발시키게 해주는 무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현재의 그 입시 위주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목적지만 찍어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야 하는 내비게이션 같달까요? 내비게이션. 좋은 비유네요. 아니면 막 동전 넣으면 정답만 툭 뱉어내는 자판기 같기도 하고요. 네. 정답 자판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건 뇌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더 넓은 사회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호기심은 더 정교해지고 세상을 향한 질문은 더 날카로워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갈수록 호기심도 말수도 질문도 확 줄어드는가? 그러니까요. 기이한 현상이죠. 네, 그건 바로 이 의무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아이들을 단순화와 정답 고르기에만 철저하게 길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자료의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서술형인데 학교는 세상을 그냥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억지로 우겨놓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안전한 길, 정답만 택하는 훈련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가 이런 현상을 단순히 요즘 애들이 참 문제다 아니면 교육제도가 좀 아쉽다 이런 단편적인 수준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나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계속 박탈당하는 건 결국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지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예 사라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적인 학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력에서 벗어나서요? 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살아내는 역량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정해진 트랙 위를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나만의 트랙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 고르기식 교육이 문제라면 도대체 학교에서 말하는 이 철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 걸까요? 막 어려운 형이상학을 배워야 한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상적 철학의 의미를 새롭게 짚는다는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낼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 즉 일종의 나의 길찾기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길찾기요. 네, 사람마다 그 결이 다 다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각자의 결이 있고 이 자기 결을 살리도록 돕는 게 철학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기 결을 살리는 것, 그게 핵심이죠.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제 사례로 인천의 결대로 자람학교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 결대로 자람학교요. 예전에는 행복배움학교라고 불렸던 곳이죠. 네, 맞아요. 이 학교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교장이 지시하고 학생은 따르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기획에 직접 참여해요. 오, 모두가요? 네. 그렇게 해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학교, 신나는 학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그 자기 결을 온전히 긍정받고 발현하는 공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제 다가올 AI 기계 문명 시대, 이 최첨단 지식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건 기계에 끌려가지 않는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 즉 삶의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역설이죠. 야, 정말 이상적이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철학학이라고 하면 보통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턱을 괴고 사색하는 약간 고루한 활동이 떠오르잖아요. 게다가 현실의 빡빡한 교과 과정 속에서 교실에서 이게 정말 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오해거든요. 아, 오해요. 네, 멍 때리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는데요. 그게 바로 2023년부터 도입된 일거스 교육입니다. 아, 읽기, 걷기, 쓰기의 줄임말인 그 일거스요? 네, 맞습니다. 함께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수다 속에 생각이 자유롭게 오가고요. 또 읽기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얻고 마지막으로 자기 글로 쓰면서 그 생각들을 다듬는 과정이죠. 오, 그러니까 신체적 움직임과 사유가 함께 돌아가는 거네요. 네, 일종의 공진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게 도덕이나 윤리 같은 특정 과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교과로 통합이 됩니다. 전교과로요? 미술이나 체육 같은 시간에도요? 그럼요. 예를 들어 미술 시간에는 교실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술관으로 걸어 나가서 작품을 직접 보고 느낌을 나누는 거죠. 아, 일코스를 직접 적용하는군요. 네. 체육 시간은 어떨까요? 그냥 공만 차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맞추면서 이 공동체성에 대해 깊이 사고하는 아주 훌륭한 사유교과가 됩니다. 와, 체육이 사유교과가 된다. 이거 엄청 신선하네요. 과학 시간도 마찬가지겠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실험을 통해 모색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문을 던지는데요. 자료에서 언어 심리학적 관점을 인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엄청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모국어를 유창하게 쓴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막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유행어, 남의 주장을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지식을 읊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생각이 묻어나는 자기 말을 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짚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묻어나는 자기 말. 듣고 계신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계도 존재하죠. 어떤 한계죠? 아무래도 제도적인 부분인가요? 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없거나 교육청 차원의 어떤 수업 혁신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극복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교사들에게 여유를 줘야 현장에서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일거스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자신만의 생각, 이 자기결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우러져 살아야죠. 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타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똑똑하고 철학적인 개인을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지자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료에서는 인천의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을 아주 훌륭한 소재로 삼고 있거든요. 아, 인천이요?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해양도시잖아요. 네, 게다가 남북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주민 유입도 굉장히 활발한 다양성의 공간입니다. 네네. 이런 환경에서는 특정 인종이나 배경에 편견을 갖지 않는 반편견 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이 필수적이죠.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는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것. 여기서 그 애기애타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애기애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철학이죠. 내 안의 결을 충분히 긍정받아 본 아이가 타인의 낯선 결 앞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포용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입니다. 아, 자아에 대한 긍정이 관용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 탄생하는 교실 문화를 자료에서는 아이플라토, 즉 어린이 플라톤 문화라고 소개합니다. 아에툴라토. 이름이 참 귀여우면서도 철학적이네요. 어떤 태도인가요?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해. 내 생각은 너랑 좀 다른데 우리 함께 생각해볼까? 라고 제안하는 태도입니다. 와, 우리 함께 생각해볼까? 정답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문화가 결국 학교 밖으로 쫙 퍼져나가서 온 사회가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존이 가능한 진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궁극적 목표라는 거죠. 아, 경쟁적 학력에서 삶의 역량 개발로, 또 정답 고르기에서 자기 결을 찾아가는 자문자답으로, 그리고 일과스를 통한 공동체의 소통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일상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찰을 얻는 방식과 아주 맞닿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라는 건 결국 이해되고 내 삶에 적용될 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네. 그중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뻔한 정답이나 타인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자기 생각이 묻어나는 자기 말을 한 순간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 일거스는 기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